안녕하세요. 클래식 탐구 생활을 진행하는 오보이스 통민영입니다. 불행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고 그것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한다. 그런 문구가 있으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빛나는 음악가는 베토벤입니다. 훌륭하게 고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힘으로 어떤 불행도 견뎌낼 수 있음을 나는 입증하고 싶다. 베토벤이 1819년 2월 1일 빈에서 적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베토벤의 초상화를 많이 봐서 이미 어떤 이미지인지 알고 있지만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묘사를 해볼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는 작달만하고 어깨가 구부정하고 목이 굵직했으며 몸매가 꼭 운동선수 같았습니다. 얼굴은 널찍하고 벽돌색입니다. 이마는 단단하고 툭 튀어나와 있고 머리칼은 새까맣고 숱이 아주 많은 데다가 한 번도 빗질을 하지 않은 것처럼 사방으로 뻗친 모습입니다. 눈빛은 놀랍게 강렬하고 눈동자색은 청회색입니다. 입은 섬세했지만 아랫 입술이 윗입술보다 앞으로 튀어나와서 무서워 보입니다. 오른쪽 턱에는 보조개가 깊이 파여 있습니다. 상상 속의 베토벤을 만나셨습니까? 다른 묘사들은 많이 익숙해서 그런 모습이구나 하지만 보조개라니 생각도 못한 부분입니다. 루트비 판 베토벤은 1770년 12월 16일 큘른 근처 초라한 집에 달린 다락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혈통은 르랑드 집안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테너였고 어머니는 요리사의 딸로 태어난 하녀 출신인데 시종과 첫 결혼을 했다가 사별한 과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베토벤의 음악적 재능을 이용하여 그를 남들 앞에서 신동으로 내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베토벤에게 음악을 가르칠 때 폭력을 썼고 혹독한 연습으로 서글프기 이를 데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11세 베토벤은 오케스트라의 일원이었고 오르간 주자가 되었습니다. 베토벤의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17세 베토벤은 가장으로 두 동생의 교육까지 떠맡아야 했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도와준 브로이닝가의 뒷받침을 받았습니다. 엘레오노레 폰 브로이니라는 2살 어린 소녀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었고 그 소녀는 베토벤을 시로 입문시켜 주었습니다. 1792년 11월 베토벤은 이제 막 전쟁이 밀어닥친 본을 떠났습니다. 음악의 대도시 빈에 정착했습니다. 프랑스의 베르나도트 장군과 친밀하게 지내기 시작했고 이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베토벤에게는 공화주의적 사고가 형성되었습니다. 1796년에서 1800년 사이에 그의 청각장애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두기가 웅웅 울렸고 통증 때문에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제일 무서운 공포는 청력도 점점 약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력에 대한 문제점은 혼자서만 간직하다가 1801년이 되고 더 이상 간직하지 못하고 베토벤의 두 친구 베겔러와 아멘다에게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1800년 6월 1일 아멘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베토벤의 비탄과 절망이 드러납니다. 하일리겐 슈타트의 유서라고 알려진 그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그래 사람들은 내가 못되고 고집스럽고 혹은 사람을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외롭게 지내야 했다. 고독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잊으려 애썼다. 사람들에게 내 귀가 먹었으니 좀 더 크게 말해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는 사실도 괴롭다. 아, 다른 누구보다 더 완벽해야 할 청각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떠세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예술이 베토벤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비극적인 슬픔은 비창 소나타 작품 번호 13번, 피아노 소나타 작품 번호 10번, 3악장 라르고 악장, 교향곡 3번, 피아노 협주곡 5번, 피아노 소나타 23번 등 이 시기 다른 작품에도 나타납니다. 반면 교향곡 1번은 쾌활하면서도 나른합니다. 베토벤은 청교도 같은 면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여자와 대화를 한다든지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을 끔찍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1801년 베토벤의 열정을 쏟은 대상은 줄리에타 귀차르디입니다. 월강 소나타 작품 번호 27번을 바쳤습니다. 베토벤은 장애로 인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줄리에타는 1803년 11월 갈렌베르크 백작과 결혼을 합니다. 베토벤의 곡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행진곡 리듬이 많습니다. 교향곡 2번 알레그로 확장 그 표현이 더욱 많이 보입니다. 교향곡 4번은 초안도 쓰지 않고 단숨에 쓰기 위해 쓰고 있던 C단조 교향곡 작업을 갑자기 중단했고 1806년 5월 테레제 폰 브룬스비크와 약혼을 했습니다. 기억을 돌려 처음에 말씀드린 내용 중 빈에서 2살 어린 소녀를 레슨했을 때 같이 수업을 했던 학생으로 레슨 때부터 베토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소나타 중 가장 힘있는 곡 열종 소나타는 1807년 출판되어 약혼자 오빠이고 베토벤의 친구인 프란츠에게 헌정되었습니다. 1810년 베토벤은 실연을 했지만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관습이나 판단에 의식하지 않았고 예전보다 훨씬 더 대담하게 되었습니다. 괴테도 베토벤을 궁금해했고 두 사람은 1812년에 보헤미아 온천장인 테플리제에서 만났으나 서로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하지만 베토벤은 괴테의 천재성을 열렬히 숭배했다고 합니다. 1812년 교향곡 7번, 교향곡 8번을 완성합니다. 솔직하고 자유로운 힘이 있는 곡으로 초인적인 에너지가 분출됩니다. 비는 베토벤에게 호의적인 적이 없습니다. 인공적이고 속물적인 정신으로 가득 찬 빈이라는 도시에 만족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빈에서 가장 돈 많은 세 귀족, 그 중에 베토벤의 제자인 루돌프 대공과 루포코비치 공, 킨스키 공 이렇게 3명이 베토벤에게 연금으로 4,000 프로린을 지급하기로 하며 그 조건은 빈에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른 후 끊기게 됩니다. 1816년 피델리오 공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토벤에게 총연습 지휘를 부탁했고 베토벤의 청력 문제로 인하여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가수들에게 다른 박자로 지휘를 했습니다. 어김없이 불협이 이어지고 휴식을 갖고 다시 연습을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상대로 베토벤은 연습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2년 후 1824년 5월 7일 합창교향곡을 지휘할 때 연주가 끝나고 청중 전체가 베토벤에게 환호를 하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악가들이 그를 청중 쪽으로 몸을 돌리게 해서 기립하여 박수갈채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짐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는 부분은 피델리오 공연 때 청각이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2년이 지난 동안 점점 나빠지고 있는 그 시간에도 베토벤의 음악 사랑이 크게 느껴집니다. 작곡과 지휘를 하고 박수갈채를 받다니 이런 모습은 의지가 있다고 표현하기보다 음악을 얼마나 깊게 사랑했는지에 대해 상상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베토벤에게는 오직 자연만이 그가 유일하게 속을 털어놓는 대상이라고 테레제 폰 브룬스비크가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베토벤은 스스로 비참한 현실이 있어도 그것을 표면으로 표현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악사중주 작품번호 127번, 현악사중주 작품번호 132번은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1815년에 동생이 폐결핵으로 죽고 그의 아들 카르의 후견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송사에 지쳐갔습니다. 조카에 대한 마음은 헌신적이었고 그의 후견인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카의 친모와 다투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조카에 대한 애정이 많았던 베토벤의 바람과 달리 조카 카를은 누름판에 드나들며 빚을 졌습니다. 더 나아가 조카는 스스로 머리에 총을 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베토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베토벤은 환희를 잊지 않고 생각하며 작곡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9번 교향곡, 합창교향곡이라고 불리는 9번 교향곡은 합창교향곡이 아니라 환희의 송가였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곡을 보면 레가토가 많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는 한음 한음 노래하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베토벤의 음악은 통제된 음악이며 그의 삶도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베토벤이 말합니다. 고통을 통해 환희로.